자, 안녕하십니까. 각동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버테이커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네요. 작년, 올해 해서 2년 동안 한다고만 하고, 제목을 미리 정해놨는데, 이 무렵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의가 도움이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무렵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엔제,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보통 이렇게 두 종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다르냐면 9월 모의고사 끝나고 9월 한 달 마지막에 10월 직전까지 실무 같은 경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실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효과를 보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어휘하고 스킬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실무를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되시겠지만 어휘하고 스킬, 문제풀이 스킬이나 문제풀이 순서 같은 것들이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모의를 보면 굉장히 실전 연습이 돼.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익힌 것을 여기서 시험을 하고 다지고 체화하는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덮어놓고 시간 재고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막 빡빡빡빡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약간은 효과가 있긴 해. 양치기로 막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약간은 효과가 있는데 쉽게 금방 오른 성적은 쉽게 금방 떨어집니다. 성적이 오르려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뭔가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피지컬에 집중해서 어휘와 유형별 문제풀이 스킬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그게 근거가 돼서 10월 달에 모의고사 실무 풀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타이밍적으로 엔제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했으면 도움이 됐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라가 정해놓은 정말 좋은 엔제 EBS가 있기 때문에 EBS 충실히 푸신다고 하면 굳이 사설 문제 엔제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집중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휘 부분하고 스킬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어휘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인강을 준비를 해놨어요. 토르 2000 감동이에요. 이거는 가격 구성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로 제공해드리는 영상부터 지금 다음 주에 9월 모의고사 영상도 찍거든요. 토르 2000 관련해서. 최근 평가원 12회 분량에 지금 11인데 다음 주에 찍는 것까지 해서 12회 분량에 필수 어휘까지 총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2600개에서 3000개 이상의 어휘를 총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서 대박이에요.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휘는 그냥 수능 직전에 끝장나.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점은 뭐냐? 단기 벼락치기 복습이래. 그래서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지문 안에 어휘를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수능 필수 어휘를 녹여놓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한 두세 번 읽어보고 내가 줄거리가 외워져 있으면 5분 안에 한번 쓱 읽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필수 어휘 50개에서 70개 정도가 끝나버려요. 스토리텔링식. 그래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50단어씩이 된다고 하면 하루에 300단어를 복습해도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해.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강추. 돈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수강평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미 보증된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절대 후회 없고요. 그리고 스킬 관련된 부분을 이걸 해주고 싶어서 원래 기존에 로키 2000을 했었는데 최신의 평가원, 올해 출제된 6월, 9월 평가원으로 스킬 특강을 한번 다시 해드리기로 했어요. 이게 오버테이커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해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제가 모의고사 푸는 순서대로 해드리려고요. 실제 제가 푸는 순서예요. 그래서 듣기 평가를 할 때 그 평균적인 시간 20에서 22분 사이에 병행을 해야 되는 문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일 쉽고 간단하고 듣기 평가를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풀어도 상관이 없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을 몇 분 컷을 내고 그때까지 몇 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문제들은 90초 컷 문제들은 보통 1분 30초 정도 잡고 푸는데 장문 3개짜리나 주제 제목 요지 21번은 주제 추론이거든요. 21번까지. 그리고 30번, 35번, 40번 문제들은 뒤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확실히 근데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이거를 40분 안에 끊어냈을 때 73점이거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대로 푼다라고 해도 3등급은 확보거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순서대로 뒤쪽에 풀어요, 선생님은. 왜냐? 걔네들은 시간이 없으면 찍으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20초 컷 문제들은 29번 어법 문제나 순서 추론이나 장문이지만 41번, 42번. 얘네들 요즘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2분 컷 잡고 50분. 근데 얘네들까지 잘 풀어주면 85점. 푼 거를 몇 개 틀린다라고 해도 4단계까지만 일단 끝내주면 찍은 문제까지 합쳐서 일단 2등급이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최후에 제일 마지막에 풀거나 못 풀면 찍을 것 같은 문제들은 빈칸과 문장 삽입, 그리고 나머지는 마킹. 보통은 이렇게 시간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시간에 맞춰서 푸는 훈련을 해주셔요. 근데 일단은 전반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실 때는 최대한 다 맞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걸어놓은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문제의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영어 시험은 기본적인 점수 코스트가 2점에서 3점으로 고난도 문제나 쉬운 문제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빈칸 추론의 2점이나 문장 삽입의 2점하고 18, 19번, 20번의 2점은 코스트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시간은 얘네들이 훨씬 덜 걸리고 더 쉽게 맞출 수 있다면 전반부에서 안전하게 점수를 쌓아놓고 후반부에 모험을 해야지.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인생 걸고 모험을 하면 안 되죠. 나는 전반부에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어려운 걸 풀 거야. 이건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미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이 검증을 해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 앞에서 긴장을 해서 시간을 왕창 써버리면요. 얘네들은 풀어서 틀려버려. 그리고 얘네들 풀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긴장해서 대충 풀어서 또 틀려버려. 그러면 그냥 내년에 한 번 더 강의 보게 되는 거야. 큰일 나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상도일을 아는 사람이라 제 강의를 한번 봐주신 분들은 올해 끝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다시 그걸 구매해서 가끔 Q&A 게시판에 선생님 작년에 제가 강의 들었었는데 올해 또 돌아왔어요. 아 그만 안 돼. 안 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나도 미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끝내드리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쉬운 순서대로 먼저 푸시되 빌딩을 해야 돼. 차곡차곡 점수대를. 그래서 얘네들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저히 끝에 가서 시간이 없으면 얘네들을 한 번으로 찍더라도 앞에 있는 애들을 착실히 풀어서 내 점수로 쌓아줘야 돼요. 그래서 착실히 풀려면 여러분들께서 스키마 레퍼런스, 엠파시스 리딩 요 기술을 써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시면서 얘네들은 교재가 필요 없는 강의고 자료실에 학습 자료실에 선생님이 6급형 시험지에 한번 올려놓을 건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걸로 해도 되고요. 착실하게 풀려면 얘네들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라는 강의를 병행해주면 정말 좋아요. 맥락 잡아가지고 주제 잡는 최고의 강의가 있어. 수강평도 좋고. 근데 주제를 잘 잡으면 전체 유형이 다 잘 풀려. 이해가 잘 가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어떤 유형에 뭘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기본이라고 생각해. 왜? 주제 파악을 하고 제목을 잘 잡고 요지를 잘 잡으면 전체 모든 유형이 잘 풀려요.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주제 파악이 되면 훨씬 잘 풀려요.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고요. 주제 파악을 안 하고 푸는 문제들은 사실 영어 거의 없어요. 일치불이치 일부 뭐 간단한 문제도 제외하고는. 그렇다 보니까 주제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기본 유형 독해를 같이 나는 가봤으면 좋겠어. 일단 추천을 하는 거는. 그래서 토르 2000 기본 유형 독해 그리고 오버테이커 10월 달에는 모의고사로 선생님 파이널 체커라는 모의고사 4회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양질의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엄청 대치동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 잘 내시는 팀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은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항 다 제가 직접 검수에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한 게 있나 없나, 그리고 최근 평가원 트렌드 반영이 안 된 건 없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볼 거예요. 내가 본 시험 중에 최근 평가원 트렌드가 제일 반영이 안 된 시험이 9월 평가원이야.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이번에 9월 평가원은 문형 조금 스타일 자체가 약간 좀 낯선 느낌들이 있어. 근데 물론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평가원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랑 또 똑같이 겹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불복이긴 한데 어쨌든 6급형으로 한번 싹 다 이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버테이커 강의 같은 경우는요. 이 순서대로 6월로 한번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최근에 보셨던 9월로 한번 해서 두 사이클을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스타일도 보시고 체화를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항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대신에 전문항 다 정리를 할 때 주의사항이 끝까지 다 읽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선생님 PPT를 살짝 보여드리면 18번 같은 목적 추론 문형은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빼박 마지막에서 세 문장이거든요. 얘는 항상 마지막 세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이걸 두 문장으로 푸는 친구도 있고 세 문장으로 푸는 친구도 있는데 두 문장으로 풀 때는 약간 헷갈릴 때도 있어서 나는 한 문장 더 읽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그냥 안전하게 세 문장으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확실히 잡으면 목적 추론은 거의 99% 나오고 그게 헷갈리면 조금 위로 한 문장 한 문장 확장시켜서 역순으로 읽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읽는 부분, 제가 실제로 진짜 안 읽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해설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강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고3이 어휘 공부가 좀 된 고3이 모를 만한 단어들은요. 빗금치고 해석을 안 합니다. 저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단어 공부를 그래도 성실하게 해온 친구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은 단어들은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토르 2000 학습을 끝내셨을 때는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이건 알 방법이 없다 싶은 단어들이나 수거들이 가끔 있거든요. 걔네들은 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어휘들을 주석을 안 달아줬을 때는 안 중요한 어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답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도 해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대충 추론을 하고 짐작을 하고 넘어갈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지를 만났을 때 듣기 평가하면서 병행할 애들부터 시작해서 1단계,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될 순서가 요 표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는 거예요. 요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강의할 때도 이 OT를 안 본 사람들은 돌아와서 사실은 OT를 한번 봐줘야 돼.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강사마다 다 달라요. 이게 정해진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란 건 없고 여러 개를 해봐.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스스로 본인이 결정을 해. 그래서 노트를 하나 정해놓고요. 유형별로 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작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노트를 하나 만들면 체화가 굉장히 빨라요. 모의고사 풀 때마다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지를 상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 번씩.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고 이번에 2, 3, 4, 5, 2, 1 해보니까 이건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2, 3, 4, 5, 1로 가볼까? 이제 문제풀이 순서 같은 거, 일치불일치 순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고민도 해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난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하는 게 바로 마지막에 실무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문제풀이 운영 관련된 알고리즘을 형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이 풀고 채점하고 양측이 안 늘어요. 여러분 실력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휘는 지금까지 했던 단어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토르 2000으로 막판에 단기 복습 시험 보기 직전 주에도 한번 싹 다 돌릴 수 있게끔 한 3000단어 정도 오늘 공부하면 2, 3일 뒤에 보는 시험에서 기억나요. 근데 한 달 전에 공부했던 거는 2, 3일 뒤에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토르 2000 단기 벼락치기 이건 진짜 괜찮아. 수강평을 먼저 봐봐. 그리고 스킬 6급평으로 해드리는 오버테이커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강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깔끔하게 토르하고 기유독 기본 유형 독해 그리고 오버테이커는 역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F1이란 요즘에 영화가 굉장히 인기죠, 여러분. 예, 선생님 다음 주에 보러 갑니다. 예, 부럽죠? 근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양아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버테이커라는 이 용어는요. 뒤에서 따라잡는 사람을 운전해서 빵 앞에 가고 있는데 추월해가지고 딱 따라잡았을 때
오버테이크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버테이커란 그런 뜻이에요. 역전하는 자. 여러분들이 오버테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듣기 하면서 푸는 이 문제들을 25분 안에만 커팅을 해주시면 뒤에 1분 30초짜리 문제 10개는 충분히 40분, 즉 15분 안에 잡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장문 3개가 절대로 4분 30초가 안 걸려요. 이거는 빨리 풀면 3분 안에 털리거든요. 그래서 21번에다가 시간 조금 더 써주고 얘네들은 그런데 전부 다 1분 30초 컷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그 시간 관리를 이제 이 시간대에 맞춰서 이 표에 맞춰서 앞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번호대를 내가 몇 분 컷에 몇 분 컷에 몇 분 컷에 갈지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하나 지침으로 해놓고 본인이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전반부의 시간 할당을 조금 더 늘리고 마지막 부분을 던져도 괜찮아. 아니면은 뭐 찍든지.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내가 빨리 풀 수 있다 하면 점점 땡기는 건 상관이 없지. 여튼 듣기를 전부 다 마치고 나서 25분까지를 여기까지를 끝내고 얘네들을 40분, 50분, 68분 이렇게 해갖고 가주세요. 그리고 기왕 영어를 잘해서 앞에서부터 풀어도 내가 끝까지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스킬만 보세요. 순서 관련된 거는 굳이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4등급이나 3등급 대에서 이번에 무조건 등급 올려야 되는 학생들만 이 순서를 한번 써주세요. 제가 수험생 시절부터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왔던 순서다 보니까 이 루트대로 이 시간대대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는 걸 강추합니다. 그리고 온갖 쉬운 유형들에 대한 스킬 총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쉬운 유형을 먼저 푸는 이유는 얘네들을 기술 걸어서 빨리 풀어버리면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시간을 길게 잡고 여유 있게 올 정도 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 절반 이상 읽고 푸는 문제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읽고 답을 찾으라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거의 다 안 읽고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120초 컷부터 180초 컷까지 얘네 두 종류에 한해서는 거의 다 읽고 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빈칸 추론을 적당히 빈칸 근처만 읽고 답을 찾으라라고 가르치는 거는 찍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삽입을 하면서 앞부분을 읽지 말고 풀어라고 하는 것도요. 찍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실력을 키워주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얘네들은 거의 다 읽고 푸는 거고 얘네들은 거의 다 읽고 풀면 안 되는 것들. 근데 중간중간에 암초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판단이 안 될 때는 조금씩 더 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해 가셔요? 예외는 항상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뭐 일치불일치 3, 4, 5, 2, 하나 이 순서대로 가라고 했는데 2번이 정답인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 스킬이라는 거는 통계인 거지 모든 경우에 다 맞출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는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 저는 정통파예요. 구문하고 어휘 굉장히 중요하고 글의 맥락이나 주제 파악을 아주 신봉하는 강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스킬이 의미가 없냐? 있어요. 여기서 스킬을 걸어서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뒤쪽에서 그 시간으로 심화 문제들을 다 읽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초 컷 문제들을 1분 안에 풀어 제낀다. 이게 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될걸? 그런 친구들도 1등급을 맞게 하려고 선생님은 이런 순서를 연구를 하고 고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토르, 기유도, 오버테이커. 최근에는 지금 9편 끝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강추합니다. 제로배 기본 유형 독해, 토르 2000,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오버테이커. 오버테이커는 자료실, 학습 자료실에 6월, 9월 평가원 시험지 올려놓을 건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셔도 똑같은 시험지입니다. 시험지만 올려놓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 보시죠. 여러분. 좋았어요. 다음에 1강부터요. 자, 이제 30초 컷 문제들부터 스킬 전수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얘네들 너무 쉽다고 여러분 까불지 말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제가 푸는 방법이랑 여러분들 하는 방법을 한번 비교는 해봐 주셔요. 오케이? 그리고 이 강의는 전부 다 인덱스를 문제 번호당 하나씩 인덱스를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탁탁탁 클릭해서 보시기 좋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